언니,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 최민철이란 놈이 사라졌거든요. 친구 둘이랑 같이. 그래. 좋은 일이네. 동네가 조용해지겠어. 그런데 이상해요. 갑자기 사라질 만한 놈들이 아닌데, 미수가.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갑자기 약자를 괴롭히던 동네 양아치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1초만 시간 내어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에 홀로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김말순, 올해 72. 낡은 국방색 재킷 위에 구멍 뚫린 조끼를 걸치고 벤치에 앉아 공원을 감시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사실은 30년간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군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공원 주변은 최근 들어 치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떠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각종 범죄가 빈발했어요.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았죠. 말수는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 동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거든요. 누가 언제 나타나는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또 저기 앉아 계시네. 지나가던 주민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말순에게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레이더처럼 예리했고 앉아있는 자세도 군인다웠어요. 오전 9시 갑자기 공원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벤치에서 번개처럼 일어나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어요. 72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이었죠. 공원 화장실 근처에서 한 여고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주변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비웃으며 서 있었죠. 이런 미친년이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그중 한 명이 최민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양아치로 이미 폭행죄로 몇 번 경찰서를 드나든 인물이었어요. 도망가려고? 어림없어. 민철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말순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해.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어요. 민철은 뒤를 돌아보며 비웃었죠. 뭐야, 이 할망구. 끼어들지 말고 꺼져. 하지만 말순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다가가며 여학생을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아이를 보내주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웃기네. 늙은 할망구가 뭘 할 수 있다고. 민철이 말순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팡이를 꽉 쥐며 민철을 똑바로 바라봤죠.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사라져. 아, 진짜 웃겨 죽겠네. 민철이 말순을 밀쳤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지만 여전히 여학생을 보호하는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때 시장 국밥집 정미숙이 뛰어왔습니다. 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미숙의 고함 소리를 듣고 주변 상인들이 몰려왔어요. 민철과 친구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죠. 늙은 할망구, 다음엔 가만 안 둘 거야. 민철이 떠나면서 다시 한번 말순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말순은 묵묵히 침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꾹 참았죠. 언니 괜찮아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말순은 여학생에게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많이 다쳤니? 병원 가야겠다. 여학생은 울면서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말순은 여학생을 병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강소령, 나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실전이야. 그 그림자 가동하자. 드디어.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작전 개시다. 목표는 최민철, 나이 36. 폭행 전과 다수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말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놈이 나한테 침 뱉었거든. 그 값을 치르게 해줘야지.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죠. 은퇴? 내게 그 단어는 사치였어. 국가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지키겠어. 그날 밤부터 이 평화로운 동네에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 동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철과 친구들은 여전히 PC방 앞 골목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야, 오늘 그 할망구 봤냐? 진짜 웃겼어. 민철이 소주병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죠. 형, 그런데 괜찮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뭐가 괜찮아? 늙은 할망구 하나 무서워서 못 살겠네. 민철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경찰서도 몇 번 드나들어 봤지만 항상 며칠 만에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요즘 이상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라진다고 하던데. 헛소리 하지 마. 그냥 이사 간 거지. 하지만 민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최근 동네 양아치 몇 명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거든요. 가족들은 가출했다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민철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야, 너 뭐 봤냐? 아니요, 형. 아무것도.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군님, 강지훈입니다. 소령? 어떻게 됐나? 목표물 파악 완료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말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오늘 밤이 적기겠군. 부대원들 모두 준비 완료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아직은 아니야. 먼저 경고부터 하자. 전화를 끊은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후 2시쯤 말순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할망구. 뒤를 돌아보니 민철이 친구 2명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제 일로 우리가 경찰서에 불려갔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 잘못한 건 너희들인데 무슨 책임을 져? 이 미친년이 진짜로. 민철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마지막 경고야.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웃기지 마. 늙은 할망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민철이 말순에게 다시 침을 뱉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직접 맞았어요. 이런 노망난 할망구가 감히 눈을 똑바로 떠. 민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지팡이를 빼앗아 힘껏 바닥에 내리쳤어요. 나무 지팡이가 2 동강이 나며 부러졌죠. 다음엔 할망구 다리도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조심해. 말수는 조용히 침을 닦으며 부러진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 조각을 주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철과 친구들이 너무 흉악해 보였거든요. 할망구, 잘 들어도 앞으로 우리 일에 끼어들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민철이 마지막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채 부러진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정미숙이 뛰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 나쁜 놈들이. 괜찮아, 미숙아.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은 소용없어. 이미 경험해 봤거든. 말수는 천천히 벤치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무신을 벗더니 맨발로 땅을 디뎠어요.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말순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령, 계획 변경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밤 작전 실행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알겠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령, 이번엔 확실하게 해. 어떻게 말입니까? 말순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놈이 내 지팡이를 부러뜨렸어.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이제 너를 내가 직접 심판한다. 그날 밤 민철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골목이 평소보다 조용했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형, 저기 봐요. 친구가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뭐야, 저거? 민철이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가로등이 모두 꺼진 거였어요. 아, 뭐야 이거. 민철의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곧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술렁거렸습니다. 최민철과 친구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거였어요. 어젯밤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경찰은 뭐라고 해? 가출 처리했다더라. 어차피 문제만 일으키던 놈들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 같은 놈이 조용히 가출할 리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산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미숙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 최민철이란 놈이 사라졌거든요. 친구 둘이랑 같이. 말수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동네가 조용해지겠어. 그런데 이상해요. 갑자기 사라질 만한 놈들이 아닌데. 미수가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지훈 소령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장군님, 작전 완료 보고 드립니다. 수고했어, 소령. 목표물들 상태는 안전한 곳에서 특별 훈련 중입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장소예요. 말순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라고 하시면 부대 소개할 시간이야. 오늘 오후에 만나자. 전화를 끊은 말수는 미숙을 바라봤어요. 미숙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볼게.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오후 3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폐건물.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창고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말순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돌아오셨습니다. 강지훈 소령이 앞장서서 인사했어요.
그의 뒤로는 20명 정도의 부대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다들 고생 많았어. 어젯밤 작전 어땠나? 완벽했습니다. 목표물들은 현재 지하훈련소에서 기본 교육받고 있어요. 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대는 그녀가 퇴역 후 비밀리에 조직한 특수부대였어요. 정식 군부대가 아닌 말순만의 개인 조직이었죠. 소령,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줘. 예. 여러분, 우리 부대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직접 처리하는 부대입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 법원이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담당해요. 부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말순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시면? 한 부대원이 물었어요. 범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말수는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최민철이란 놈은 여고생을 폭행하고 나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럼 똑같이 당해봐야 자신의 잘못을 알겠죠. 그런데 장군님,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었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쓴맛이 묻어 있었어요. 난 30년간 이 나라를 지켰어. 하지만 정작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그냥 지켜만 봐야 했죠. 부대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강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장군님, 다음 목표는 누구입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곧 나타날 거야. 이런 놈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거든. 그때 부대원 중 한 명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이 있습니다. 뭐가? 공원 근처에서 여학생을 미행하는 남자가 있어요. 어제 사라진 최민철의 동료로 보입니다.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빨리 보여줘.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본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면 속 남자는 여고생을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뭐야? 박철수, 나이 34입니다. 최민철과 같은 패거리로 알려져 있어요. 좋아. 오늘 밤 작전이다. 말순이 부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실전 훈련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은밀하게, 더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가 지자 부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받고 출동 준비를 시작했어요. 말수는 창문 너머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소란을 피우던 청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공원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해. 그러게 말이야. 마음 편하긴 한데 왠지 무서워. 중장년층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검은 그림자 할매 이야기 들어봤어? 검은 그림자 할매가 뭐야? 밤마다 나쁜 놈들을 잡아간다는 할머니 말이야.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서도 목격됐다더라. 말수는 이런 소문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민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미수가 요즘 동네 어때?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지? 정미숙이 다가와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맞는데. 언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무서워져요. 말수는 신문을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는 법이야. 그때 공원 입구에서 한 여학생이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말순이 벤치에서 일어나 여학생을 맞았습니다. 아가야, 무슨 일이야? 제가 바로 그 아이예요. 일주일 전에 할머니가 구해주신. 말수는 그제야 여학생을 알아봤어요. 최민철에게 폭행당할 뻔했던 그 아이였죠. 하영아, 맞지? 왜 울고 있니? 장하영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니 기억하세요? 2년 전에 이 동네에서 같은 일을 당했던.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설마, 하은이? 네, 맞아요. 제 언니가 장하은이에요. 말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년 전 자신이 군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못했던 그 사건의 피해자가 하영이의 언니였던 거였어요. 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지 못해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해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날 보고도 그냥 지나친 거 맞죠?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현역 군인이었고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민간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하영에게는 변명에 불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하영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하영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언니 대신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말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영아, 언니한테 전해줘. 늦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는 언니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는 뜻이야. 하영이 떠난 후 말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무력감과 현재의 권력감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비밀부대 본부를 찾았습니다. 강지훈 소령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장군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소령,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옳은 일일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지훈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한 아이를 만났어. 내가 과거에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의 동생이었지. 말수는 하영과의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 아이가 고마워한다고 하더군. 하지만 난 정작 그 아이 언니는 지켜주지 못했어. 장군님, 그때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그래, 달랐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게 문제야.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도 결국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장군님, 강지훈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장군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의입니다. 법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최민철과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특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교육 과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지? 강지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좀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어떤? 산악 훈련, 체력 단련, 그리고
반성문 작성 등입니다. 말수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죠. 소령,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돼. 정의를 실현하되 인간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때 부대원 한 명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박철수가 탈출했습니다. 말순과 강지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훈련 중에 틈을 타서 도망쳤습니다. 지금 추적 중이지만 말수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당장 모든 부대원 소집해. 박철수를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만약 박철수가 외부에 이 일을 알린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군. 다음 날 오전 공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탈출한 후 말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강지훈 소령과 부대원들이 박철수 수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봤나? 네, 하지만 어젯밤 이후로는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말수는 초조해졌습니다. 박철수가 경찰서나 언론사에 가서 모든 걸 폭로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때 정미숙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뭔데, 미숙아? 박철수란 놈이 나타났어요. 공원 반대편에서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요. 말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한다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순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지금 어디 있다고 했나? 시장 앞 광장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말수는 지팡이를 짚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시장 앞 광장에 도착하니 정말로 박철수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할머니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박철수는 지저분한 몰골이었습니다. 며칠간 산에서 지낸 탓인지 옷도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도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저를 납치해서 고문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 사람들을 가둬두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모습에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야, 너 또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라니까요. 박철수가 말순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습니다. 말순은 침착하게 박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철수야, 어디 갔다 온 거니? 며칠째 집에 안 들어간다고 어머니가 걱정하시던데. 뭐라고요? 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말순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어머니 전화번호 알려줄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박철수 어머니를 아시나 봐. 그럼 저놈이 거짓말하는 건가? 박철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할머니가 저를 산속에서. 철수야, 술 깨고 이야기하자. 말순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니. 부끄럽지 않아? 저는 술 안 마셨어요. 정말로 저 할머니가.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너 또 문제 일으키는 거야? 평소에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맞아. 최민철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여학생들 괴롭히던 놈 아니야? 사람들이 박철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행실이 워낙 나빠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박철수가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사람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술 깨고 와라. 엄마한테나 가서 투정 부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자 박철수는 말씀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발 놓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수는 박철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철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네. 여학생들을 괴롭힌 것. 그것만? 그리고 할머니에게 침 뱉은 것도. 말순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박철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면 뭐해?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때 강지훈 소령이 몰래 다가왔습니다. 평복을 입고 있어서 일반인으로 보였어요. 장군님, 처리하겠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해. 강지훈이 박철수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따라와. 조용히. 싫어요. 또 그곳으로 데려가려는 거죠? 박철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철수야, 선택권을 줄게. 말순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 두 번째, 경찰서에 가서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수하는 것. 경찰서요? 그래. 여학생 폭행, 협박, 상해 등등. 증거는 충분히 있어.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수하면 최소 몇 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였거든요. 저는 첫 번째를 선택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말순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앞으로 내 말에 절대 반항하지 않는 것. 그리고 훈련을 성실히 받는 것. 네, 알겠어요. 강지훈이 박철수를 데리고 가려는 순간 말순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철수야.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 도망치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지훈을 따라갔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가 질 무렵 말수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일주일 후 동네에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라졌던 양아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박철수 봤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 그러게 길에서 마주쳤는데 90도로 인사하더라고. 최민철도 그렇고 뭔가 이상해. 말수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교육이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말순에게 장하영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영아, 무슨 일이야? 언니가 밖에 나왔어요. 말순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네. 2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에 나왔어요.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하영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동네가 안전해졌다고 하면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언니 만나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니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해요.
그때 하영의 뒤로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장하은이었어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나온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은아, 안녕. 많이 컸구나. 말순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제가 2년 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었죠?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그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할머니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은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우리 하영이를 구해주셨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은아, 이제 안전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동네가 정말 조용해졌거든요. 자매가 떠난 후 말순은 벤치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공원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수상한 기운이 있었어요. 남자는 말순이 앉아 있는 벤치 근처를 맴돌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그 남자를 눈여겨봤어요. 실례합니다. 남자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그런 편이지. 왜 그래?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한 일? 젊은 남자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그런 소문 들어본 적 없는데 말순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댁은 누구신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민간 전역자 보호위원회에서 나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민간 전역자 보호위원회? 네, 군 전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말순은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의 활동을 신고한 것 같았어요. 어떤 제보를 받으셨는데? 퇴역 군인이 사병들을 이용해서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그 순간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지훈 소령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잠깐만요. 말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군님, 큰일입니다. 뭔데? 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부대 본부를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 부대 입구에서 대기 중입니다. 수색 영장도 가지고 왔어요. 박민수가 말순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말순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김말순이라는 분 아세요? 박민수의 질문에 말순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김말순? 네, 예비역 장군이셨다고 하는데 이 동네에 사신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말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분 모르겠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보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박민수가 또 다른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박민수가 떠난 후 말순은 급히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령, 상황 어떻게 됐나?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훈련받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증거물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말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위기감도 느꼈어요. 소령,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활동을 중단하자.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이와 하영이 같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잠깐 숨어 있다가 다시 시작하자. 말순이 공원을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일이 들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일까?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민간 전역자 보호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김말순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위원장이 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김말순 예비역 장군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할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위원이 의문을 표했어요. 보시기에는 평범한 할머니 같던데. 박민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김말순, 현역 시절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30년간 복무하며 각종 비밀 작전에 참여했어요. 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군요. 네, 그리고 최근 사라졌던 청년들이 모두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때 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는 당당한 자세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순 장군은 제 상관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위원장님께서? 네, 20년 전 제가 중이었을 때 김말순 장군 휘하에서 복무했어요. 위원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부하들을 가족처럼 아끼셨고 정의감도 투철하셨어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도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죠. 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맙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박대리, 김말순 장군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나 본데. 위원장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분은 절대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어요. 같은 시각 말순은 공원에서 멀지 않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훈 소령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장군님, 위원회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박민수라는 사람이 계속 공원 주변을 맴돌고 있더군. 말순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벌써 체포했을 텐데. 혹시 내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강지훈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럴 리가. 설마. 갑자기 말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자신의 부하였던 이경호 중이 지금은 민간 전역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었죠. 경호가 위원장이라고 했지? 네. 누구 말씀이십니까? 이경호. 예전에 내 부하였던. 말순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호야, 나 김말순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나? 위원장이 됐다면서?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호야, 너 지금 나를 찾고 있지?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야. 내일이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가? 그게 솔직히 말해봐. 이경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목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된 거야.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경호야,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아이들을 이제라도 지키고 있는 거니까. 장군님, 하지만 더 이상 너를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지. 말순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작전을 실행하겠어. 마지막 작전이라고 하시면 모든 걸 정리하는 거야. 전화를 끊은 말순은 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소령, 부대원들 모두 소집해. 무슨 일이십니까? 마지막 임무를 주겠어. 강지훈의 얼굴이 긴장됐습니다. 어떤 임무입니까? 최민철을 다시 데려와. 네. 하지만 이미 교육이 끝난 상태인데. 말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놈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 무슨 문제를 말입니까? 어젯밤 또 다른 여학생을 괴롭혔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강지훈이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반성했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소령.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겠어. 그놈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장군님 혹시.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선다. 말순의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그날 밤 최민철은 또다시 친구들과 함께 공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교육 후에 풀려났지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형,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조심해? 이제 괜찮아. 민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말순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끝이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최민철은 예상대로 공원 근처 골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석방된 후 다시 예전 버릇이 도져나온 거였어요. 형, 정말 괜찮을까요? 또 그 할머니가 나타나면. 걱정하지 마. 이번엔 다르거든. 민철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걸로 증거 잡을 거야. 그 할머니가 뭔 짓 하는지 다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친구들이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역시 형이 생각이 깊어.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하지만 민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대화가 모두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멀지 않은 곳에서 말순과 강지훈이 무전기로 민철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장군님 들으셨죠? 그래. 역시 본성은 못 속이는군. 말순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끝내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나간다. 강지훈이 놀랐습니다. 위험합니다, 장군님. 녹음기까지 준비했다면. 상관없어. 오히려 좋은 기회야. 말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놈에게 진짜 공포가 뭔지 보여줄 시간이거든. 말순은 천천히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누구야? 민철이 그림자를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나다. 말순이 가로등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낡은 국방색 재킷 대신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민철이 당황했습니다. 말순의 어깨에 반짝이는 계급장이 보였거든요.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이거? 민철이 뒷걸음질 쳤어요. 놀랐나? 내가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할머니가 진짜 군인이었다고요? 군인? 나는 장군이야. 말순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김말순 예비역 소장.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이지. 민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급장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 같은 놈이 감히 나에게 침을 뱉었다고? 죄송합니다. 민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그는 장군이라는 계급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너는 계급장을 봐야 무릎을 꿇는구나. 말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어나. 네. 일어나서 따라와. 민철이 떨면서 일어났어요. 친구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진짜 교육을 받으러. 말순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10분 후 버려진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지훈과 부대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모두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민철이 벌벌 떨었습니다. 특별훈련소다. 말순이 대답했어요. 너 같은 놈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지. 창고 문이 열리자 내부가 보였습니다. 완전히 군 부대 같은 모습이었어요. 훈련 기구들과 교육시설이 가득했죠. 저기 봐. 말순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훈련복을 입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박철수를 비롯해 최근에 사라졌던 양아치들이었죠. 쟤들이 살아 있었다고요? 당연하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줄 알았나?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교육하는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거지. 민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도 거기서 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 말순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너는 특별해. 다른 대우를 받을 거야. 특별하다고요? 그래. 너는 나에게 2번이나 침을 뱉었거든. 강지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민철, 군번 호명한다. 네. 너의 군번을 말해. 민철이 떨면서 자신의 군번을 댔어요. 좋아. 이제부터 너는 다시 훈련병이다. 훈련병이라고요? 그래. 예의와 존중이 뭔지 다시 배우는 거야. 말순이 명령했습니다. 소령, 특별 코스로 안내해. 알겠습니다. 강지훈이 민철을 데리고 갔어요. 민철은 저항할 수도 없었죠. 장군 앞에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공원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말순은 평소와 같이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장하영이 언니 하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하은이도 왔구나. 하은은 이제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 다행이다. 말순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하영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고맙구나.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언니 대신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하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하영이 말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구나. 자매가 떠난 후 말순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났어요.
걸어가는 말순의 뒷모습을 보던 젊은 군인 하나가 자연스럽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말순도 받은 경례를 받았어요. 군복이 없으면 뭐 하겠어. 내가 바로 군대니까. 말순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말순은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으로 가득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1초만 시간 내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